이교수의 책 읽기 40번인데 첫 번째니까 40-1번입니다. 한병철의 신에 관하여 시몬 베이어의 대화. 한민대 혁명 실천론 38번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영혼의 우정. 음, 시몬 베이어의 신을 기다리며, 앙땅 드 듀일, 중력의 은총, 르, 르 빼장떼 엘라그라세. 이 두 개를 읽으며, 시몬 베이어의 100년의, 거의 100년의 시차죠. 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깊은 우정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정말이지 영혼의 우정을 느낀다 라고 고백하는 한병철의 신의 대화에 관하여 시몬 베일와의 대화에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건 눈 밝은 시몬 베일가 뒤늦게 찾은 게 영성사상의 힘인데, 그걸 이제 팔근대 시대의 핵심 사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병철은 그 한국이 낳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학자, 사상가이죠. 대표작은 음, 피로자회, 그죠? 피로자회라는 대표작, 피로자회. 학생가예요. 근데 이 한병철의 특징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산업 사회, 근대 근대 산업 사회의 노사 관계, 음, 즉 근대 산업 사회의 노사 관계라는 건 뭐냐면 즉 마르크스가 이게 공산주의 혁명론으로 드러나듯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착취, 라는 그 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지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이제 그게. 응? 나온 이 어? 필요사의 발견이 저서 필요사회의 사상이 음, 전 세계 사상가들의 사상가들의 동의를 얻어 기본적인 상식이 되게 된 음,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옛날에 그러니까 좌파의 그 노동 뭐 자본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안 믿죠. 왜냐하면 요새 그 삼성이나 이런데 그 노조가 그러죠. 돈을 뭐 보너스를 3억 7억 달러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거꾸로 노조를 비판하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반대쪽으로 말하면. 근데 그 한병철의 신에 대하여 이거에 주목하는 거는 또 하나 한병철의 이거는 좋은 점이고, 주목하는 거는 왜냐하면 한병철의 글쓰기가 니체의 저서들처럼 단편적인, 파편적인, 이다 못해 파편적인 음, 음, 양상,
이게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음, 그 한명철의 사상의 세계를 음, 찾아보려는 이들도 같이 함께 하고 이, 이, 있는 작업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한명철이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은 거의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글쓰기 작업인데 한명철의 글쓰기는 니체의 저설이 파편적이죠. 거의 한 세 줄 써 있고 다섯 줄 써 있고 일곱 줄 써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그거는 섞는 거는 그 모으는 거는 내가 독자가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글쓰기를 한명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명재 글은 이렇게 써요. 보시면 처음 보는 사람에서 많이 주면 이렇게 돼요. 얼마 전에 시몬 배우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문학적이죠. 이게 지금 사상적인 책이 아니라 거의 문학적 묘사, 그제? 문학적 수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한병철의 글쓰기의 목표가 목적이 사상적인 담론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시적일 정도로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체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 실제로 신명철의 번역된 저서들을 다 따라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껴왔는데 이제 밝은데 영성 사상의 담론을 이제가 아주 중요시하는 분야이기에 환경적인 매출 담론의 해결이 진짜 나름대로 하자고 고 합니다. 이는 또한 시몬 베일의 최근대 영성 사상에 대해 관한 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이 한병철에 관한 음, 그 책 읽기가 그 뒤에 시몬 베일을 읽으려고 작업하는 하는 중입니다. 우선 시몬 베일도 한병철부터 먼저 하고 한병철 소개에 따라 이제 그 시몬 베일을 읽으려고 해요. 그걸 읽은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한병철만 보고 어쨌든 얼마 전에 시몬 배우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내 영혼 안에 둥지를 틀었다. 어, 이제 내 안에 살면서 말한다. 아름답죠, 문장이.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나는 속으로 그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각에 깊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내 영혼 안에서 그녀는 이제껏 내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야말로 절실하게 품고 있었던 무언가를 거론했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 시기는 나 자신도 저 힘을 감지하던 때였다. 위로부터 온 힘, 나보다 더 강한 힘. 성 프란체스코가 자주 기도한 곳인 아시시의 산타 마리아 델라 안젤리 성당에서 1937년에 시몬 베일을 무릎 꿇린 힘. 특징이 뭐예요? 분명히 영성 얘기를 하는데
영성은 그지? 어, 음. 분명히 영성 사원을 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혼도 영혼이란 표현도 아주 악역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왜 이럴까? 이는 내 생각에는 필자와 달리 베스트셀러 노리전 노리려면 현대적인 사고 방식에 젖은 대다수 독자를 고발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근대 담론을 음, 예를 들면 교회 가기처럼 정성에서 나오는 공적인 담론, 주중, 주중의 일이 난 동안에는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교회 가는 게 주말에만 가죠. 주말, 음, 일개 교회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영성 사상이 근대 독자들한테는 별로 호응이 없죠.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 한병철의 글쓰기 전략, 전략의 특징이라기보다 근대적인 사회 속에서 특히 근대 자본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음,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상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맡긴다.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누구한테 독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던 거죠. 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적어도 일부는 나를 어느 정도 친구로, 하지만 참된 친구로 느끼는 사람에게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는 그냥 차원이 아니죠. 이때 친구는 어느 정도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그래서 참된 친구라고 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친구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깊은 우정을 어, 영혼의 우정을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러므로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의 사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생산과 소비의 내재 저편 넘어 저편에 그러니까 근데 자본주의 소재를 따르는 알고 있어요. 예,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영성 사상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음, 영성 사상을 중요시 대조하는 공적인 선에서 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탈근대 세계관에서라면 모르지만 그 생산과 소비의 내재라고 썼지만 생산과 소비의 차원 그 속에서
그 너머에서. 정보와 소통. 또 마찬가지죠. 정보와 소통이라는 것도, 정보와 소통이라는 것도, 근대적인, 음, 음? 그래도, 그래도 네, 저는, 음? 그러니까, 그래도 현실. 정보와 소통이라는 말도 모든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음, 음. 그러니까 근대적인 제도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 저편에 더 높은 실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 이 너머 저편에.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죠. 그지? 인간이 뭐로 돼 있어요? 인간이 육체와 너머 저편에. 즉 육체 속에 영혼이 있든 감성이 차원 이런. 응? 그러니까 육체에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건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소위 말하자면 더 높은지 더 깊은지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죠. 보통 우리가 개념으로 이상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음, 이상학적 음,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막거나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렇죠? 육체라는 게 더, 뭐 영혼이라는 게 더 위에 있다든가 더 높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의미를 깡그리 상실한 삶.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 응?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판단하자면, 응? 그런 게 있죠. 어디가 있냐면,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판단하자면, 의미와, 의미를 깡그리 상실한 삶. 누구냐면, 어, 생각보다 많죠, 그런 사람들. 이거나, 이혼이나, 이혼 등,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한, 음, 이혼이나, 나에게 한, 충동이. 응? 그런 의미를 깡그리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죠. 뭐 실직했다고 뭐 의미가 깡그리 상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자발적인 실직은 아니죠. 이혼도 마찬가지죠. 싫어 도망치고 싶은데 드디어 도망친 거는 그건 무슨 의미를 깡그리 상실한 사람 아니잖아요. 또는 한나 생존으로부터. 한나 생존은 뭐냐면 한나 생존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여기고. 이 한나 생존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랑 다르냐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 영역에서 그게 한나 생존이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성공했다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그죠? 자기 착각하고 있더라도 아니란 말이죠. 고통스러운 존재 결핍으로부터 이게 왜 고통스러운 존재 결핍이냐면 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중적인 말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막 쓴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차원이 진짜 존재라고 어, 참, 참 인간, 참 사람의 길이라고 있는 왜? 그지? 또
불구하고 그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앞에 거 한나 생존 정반대 거죠. 앞에 한나 생존은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한나 생존이고 여기는 어때요? 고통스러운 존재 결핍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진짜 존재 결핍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종류의 존재이 있는데 음, 근대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응?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훨씬 좀 다른 사람이죠. 두 개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쓰냐면 음, 신경철의 시적인 글쓰기, 시적이고 파편적인 글쓰기의 가장 큰 약점은 조금 전에 한낱 생존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존재 결핍으로부터 라는 구절이 앞부분은 근대적인 성공에 취해 그저 의미 없이 생존한다는 음, 뜻을 중심으로 하고 뒷부분은 정반대로 세근대적인 본성의 차원에서의 성공이 곁들되어 있다는 음, 뜻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 볼 때 정반대되는 그게의 의미 차원인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병치되는 바람에 이런 깊은 분석 구조를 모른다면 혼란스러워 이해는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러니까 한병철의 사상이 뛰어나지만 그를 위해 그의 글쓰기를 위한 해설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지금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상가가 있다면 또한 그를 위한 해설자도 필요하다는 이름으로 다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성사상으로 끌었는데 그 해설자인 바울이 그의 제도 그 길을 마련한 사례 있습니다. 필자는 신정체를 일어난 평균대 사상의 해설자로서 필자과 주로 필자의 주요 관심사인 영성사상의 표제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래갖고 오하기 딱 좋아요. 이거 앞하고 다른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우리에게 행복한 존재 충만을 줄 수 있는 초월.
뭘 목표로 하는지 아시겠죠? 행복한 존재 총괄은 행복한 영적인, 그지? 영성 차원에서의. 이게 뭐냐면 초월이란 단어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영적 차원에서의 존재 충만을 말하는 게 초월. 그지? 초월. 초월이란 단어는 이런 거죠. 넘어가는 거죠. 뭘 넘어가요? 물질적이고 선술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음, 이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초월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병철이 목적하는 게 뭔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설명이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병철도 시몬 베이의 영성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시몬 베이한테 영혼의 우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법. 음, 한병철이 친구로서 배우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이분법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각은 더없이 개걸스러워졌다. 관조적 지각은 뭐냐면 퍼셉션이죠. 퍼셉션. 지각, 생각, 촉각 이런 거 있죠. 촉각, 미각, 응? 의식, 이런 것들이 촉각. 이게 이제 지각이라고 말하시는데 이런 퍼셉션이 이게 이제 한명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대개혁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 되게 정확한 것 같죠? 이게 뭐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 플랫폼, 이제 플랫폼, 그건 시각이죠. 또 뭐가 있어요? 탕후루 등 짧은 왜 이거 뭐예요? 미각에 개걸스럽게 계속해서 하죠. 많죠 이런 거 등 이게 요새 특징이죠. 유행도 짧아졌죠. 쇼폼은 이건 영상이죠. 영상 보는 거죠. 이거 관점을. 그러니까 지각이 개걸스러워졌다. 그게 무슨냐면 개걸스러운 거 마구마구 먹는 거죠. 막 한없이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짧으니까 그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그런단 말이죠. 관조적 너비를 마지막 한 뼘까지 상실한 대로 관조가 컨템플레이션이죠. 관조적 너비는 그러니까 컨템플레이션 영상 생각 할 수 있는 넓이 그지? 컨템플레이션 즉 깊은 생각을 할 넓이 그게 관절. 그 깊은 생각을 하려면 좀 시간이 이 여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이 그지? 반성할 시간적 여유를 자신에게도 자신에게 주지 않고. 어? 그러니까 뭐예요? 유행이죠, 유행. 유행에 그냥 빠지면서. 응?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유행에 몰입하는. 어, 요새 그런 그 쇼폼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쫓아가려니까 애들이 그거 지났어요. 뭐 탕후루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탕후루를 배워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탕후루 지났어요. 선생님이 괴로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유행하더라고 요새. 그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선생님은 따라갈 수가 없죠. 소비가 지각의 기본 태도다. 그래서 소비죠. 과소 이게 이상한 소비죠. 영어 빈지 워칭. 그 영어로 잘 썼어요. 빈지 워칭. 빈지 워칭은 뭐냐면 몰아보기.
몰아보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그걸 개발했죠. 넷플릭스 드라마, 예, 어, 말하자면 시청의 한 방법으로 12회 등에 달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전부 한 시간, 그러니까 한 편당 한 시간 넘는 시리즈인데도 한꺼번에 전부 다 공개한 함으로써 어? 그러면 12회면 12시간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소비자로 하여금 영상 소비자죠. 그래서 하여금 과소비를 하게 유도하는 단순의 빠진 시청자들의 방법이 시청 방법이 이 영어로 빈지워칭이라고 그래 그런 걸 주말 내내 그것만 봤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빈지워칭이 바로 지각의 개걸스러움을 응?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그죠? 그걸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단어라고 빈지가 뭐냐면 도를 넘어 먹어치는 거죠. 드라마라는 거를 12시간 보는 게 웃기잖아요. 그치? 그 도를 넘은 거죠.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틀, 그죠? 도를 넘었다는 소리는, 도가 이거죠. 요거, 이치. 그러니까, 문제 이치예요. 과거야. 지금까지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겨본 이치. 그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드라마는, 예를 들어 드라마라는 거는, 뭐, 토요일에 한 시간 본다, 같이 가족들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넘은 거죠. 먹어치우려고 썼지만 시각으로 보고 먹어치기라고 한 거예요. 시각은 정보 쓰레기와 소통 쓰레기, 소리 쓰레기와 광경 쓰레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갖 지각에 다 문제죠. 그래서 쓰레기를 먹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한병철의 생각에는 그걸 그리고 1호 사회의 비판적 시각에 의하면 과도한 상도 뭐랄까 폭식은 으로 인한 폭식으로 인한 정보는 뭐라고 말할까? 음,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있어요. 확보, 무슨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 음, 음, 지식, 날레지. 은 물론 정보도 보지 못한다고 비판, 어,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한명철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피로사회라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보니까 정보가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첩보하고 정보하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지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보이론, 정보이론도 중요하죠, 요새. 이론, 따르면, 예를 들면, 미국의 9.11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는, 어? 수많은 이 첩보 속에서 어, 적절한 정보를 분석해내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네탄야후의 예, 정보가 사실은 쓰레기 첩보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 이란의 수뇌부를 몰살시킨다면 스스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뀔 것이라는 정보가 사실은 뭐예요? 이란의 정부가 지배하는 상황이라서 수뇌부의 몰살과 무관하게 대직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른 음, 첩보를 다른 정보를 배제하게 하였기에 쓰레기 첩보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공황, 경제공황 사태에 걱정하는 지경을 이룬 것입니다. 이란은, 이란은 원하지도 않던 승리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계속 그랬어요. 계속, 응? 계속 이랬어요. 네타냐후죠. 네타냐후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는 우리를 소비 가축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왜 말을 길게 했냐면 이게 네, 이게 단순히 어, 피로 사회의 소비 대중의 약점 일 뿐만 아니라 어, 미국 지도층을 비롯한 선진 및 지식인 사회의 그 한계를 말하는 점에서 환경처벌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보면 음, 나는 아니고 이 독자인 나는 아니고 무식한 대중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엄청난 없달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난 애들이 요새 실수하죠. 무슨 소리냐면 학교 1등 등 잘난 소위 잘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 그렇지. 어? 이게 문제인 거죠. 소비 가축이 난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각은 점점 더 자극과 충동에 흔들린다. 이거 지금 누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자극과 충동에 휘둘리는 게 누구야?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로 알아들을까 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면역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지각은 먹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래서 반대를 해요. 뭘 말하냐면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응? 먹는 일에만 몰두하니까 바라보지 않는다. 시몬 배우는 이렇게 쓴다. 바라보기와 먹기는 여기 지상에서 다르다. 여기 지상이란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그냥 다르다가 아니에요. 온갖 곳에서 다르다가 아니라 여기 지상에서. 이 말은 그 여기 지상이 아닌 곳에서 의 위로는 다른 하는 말이 내재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라는 한계사, 예? 즉, 이 한계사의 주목에 하기에 자가 리스를 추가했습니다. 이거 원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추가 없는데 내가 여기 지상이란 말에 내가 넣어놨어요.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먹기와 보기, 바라보기. 둘 다 사랑으로 불린다. 한동안 먹지 않고 바라보는 자로 머무르는 일이 때때로 벌어지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말했지만 어느 정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먹기를 피하고 바라보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또 충분한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준 거예요. 이 부분도 필자의 강조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먹기는 욕구를 충족시킬 따름이다. 오직 바라보기만이 의미를 상실한 소비의 내재로부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시몬 베이유의 조심스러운 한계사를 동원한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지상이나 지상에서나 어느 정도 나는 한계사를 동원한 조심스러운 이분법에 비한다면 한배우처럼 요약은 너무 과감하고 그 뒤에 구별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음, 먹기는 욕구를 충족시킬 따름이다. 오직 바라보기만이 의미를 상실한 소비의 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단언하고 있죠.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줄은 필자가 친 겁니다. 자극과 충동에 휘둘려 응? 반주적 소비를 전부 상실한 소비 가축으로 변화시키는 근대적인 지각의 기본 태도가 먹기라고 보는 거죠. 먹기 이게 신병철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대응하는 바라보기만이 의미를 상실한 소비 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몬 베일을 읽습니다. 읽는 게 문제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는 허나 구분과 다를 바 없는 이분법이에요. 이건 어떤 이분법이에요? 이런 이분법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분법은 근대적인 사고 체계의 기초입니다. 즉, 어, 이런 이분법은 법으로 근대적인 세계관에 관한 기초하는 어, 불가능합니다. 그치? 근대적인 사고체계를 못 벗어났잖아요. 근대적인 사고체계 내부에서의 비판이 때문입니다. 이게 혼돈설의 이분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문 대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분법이 필요하다고. 이분법을 사용한다면 이분법을 주로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병철의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어, 이분법을 넘어서는 지금의 근대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분법을 제시하면서 지문 배열을 제대로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응? 제대로 읽어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필자가 비판하는 건 한계예요. 그러므로 필자의 비판은 단편적인 글쓰기로 인한 독자의 일시적인 오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좀 더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바로 뒤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한 덩어리들이에요, 다. 선은 결속하고 화해시키는 반면 악은 분리하고 분열시킨다. 이거는 이분법이죠, 그냥. 이거는. 그지? 이거는 그냥 근대적인 이분법. 그지? 근대적인 이분법에 따르면 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근대적인 이분법을 따르는 것 같아요. 어, 선은 결속하고 악한 사람은 분열시킨다. 그지? 근대적인 이분법 같죠? 악은 다양한 모습을 띠지만 선은 단일한 진실에 기반을 이거 약간 모호하죠. 이거 약간 모호해요. 여기는 여기가 좀 이상해요. 그지? 근데 앞부분하고 좀 달라요. 앞부분과 달리 앞문장과 달리 이렇게 인문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분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한병철이 단지 다 끊어져 얘기하니까 문장을 짧게 짧게 끊어서 좀 읽기는 좋은데 무엇보다 행위 없이 간주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행위 없이 간주할 때, 무의를 할 때, 이거 완전히 뭐예요? 학은대적 영성선상에 따라서죠. 학은대적 영성선상에 따라서.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선과 악의 구분을 뭘로 했냐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학은대적. 응? 근대적인 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묘하죠. 혼란이 와요. 분명히 악은 눈먼 행동으로 표출된다. 왜 악은 눈먼 행동으로 표출될까요? 악은 뭐냐면 근대적인 이분법에 단순하게 따른 이해. 응? 악이라는 게 뭐냐? 근대적인 이분법을 단순하게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명령에 따른다는 거죠. 이거 많아요. 누구처럼? 음, 아우슈비츠 수용소 장처럼
무조건적으로 나치의 명령을 따른 사례 여섯 차례. 음?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 최근에, 그지? 나치라는 나치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독일 국가죠. 어, 오니까 수장인 군인 장교체. 당연히 따르자죠. 뭐가 문제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지? 이건 뭐가 나와요? 그 악의 평범성, 이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요. 그지? 알죠? 이거 악의 평범성. 선은 본질상 악과 다르다. 악은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는 반면 선은 하나다. 또 모호하죠. 근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따옴표 돼 있죠. 따옴표는 누구의 말이에요? 시몬 베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병철의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건 따옴표로 인용된 시몬 베이의 말과 그 밖에 있는 한병철의 말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의 우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읽어야 하는지. 응? 이렇게 인용할 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이거를 빨간점으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히 썼기 때문에 놔둘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은 본질상 악과 다르다. 이거는 이분법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선은 다양하고 악은 다양하고 세분되어 있는 반면 선은 하나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 하나야? 그치? 악은 공공은 하지만 선은 은밀하다. 마지막에 요 말이 중요해. 악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선은 무의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악은 행위가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근대 사회의 행위. 응? 그 악이라는 게 뭐냐? 근대적인 거 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그러면 선은 뭐예요? 무위. 무위는 뭐예요? 무위. 불교에서 많이 보죠, 이거. 도교와 불교. 그지? 도교와 불교 쪽에 힌두교도 그렇죠. 어? 힌두교도. 응? 영성사상의 대표하는 개념. 응? 그러니까 무의라는 거는 의도적인 게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유의의 반대죠. 유의. 유의. 유의는 어디였지? 요거죠. 요거. 의도적으로. 그죠? 그렇죠. 유의는 뭐냐면 현실 세계. 그죠? 현실 세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8군데 사상의 핵심 구성 원리를 확실히 파악하는 팀원 대우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데, 그런 뜻이에요. 응?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야. 구분하면서도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군대와 해군대의 담론, 시대적 담론 구분을 하지 알지 못한다면 파악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눈먼 행동으로 표시하지만 어, 그거 하면서도 그걸 따르다 보니까 행위 없이 간주할 때 무효할 때 우리는 성감하지 않는다는 이게 해석 한병철의 해석 두 개 섞어놓은 해석이죠. 해석은 이것과 저것의 공간 차원에 국한한 근대적 이분법의 수준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시몬 베유가 아까 돌아가 보면 바라보기와 먹기는 여기 지상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먹기 바라보기를 구분할 때 그 이분법적 구분의 적용 범위를 뭐라 그랬어요? 초자연적 영성사상과 뚜렷이 구분된 물질적인 세계인 여기 지상의 한정 구분했단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한동안 먹지 않고 바라보는 자로 머무르는 일이 때때로 그런 자에게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는 심은 비유의 배교가 절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죠. 뭐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먹기와 바라기 문법이 어느 정도까지만 통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병철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주의 깊게 읽어야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먹기와 어, 대립하는 이문법적으로 바라보기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문법은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깊게 읽어야만. 주의 깊게란 말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냥 보기와 바라보기와 하고 다르죠. 그냥 바라보기와 전혀 다른. 그 더 높거나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력을 거슬러 더 높은 존재 영역에 이렇게 썼죠. 그지? 중력이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근대 세상 응? 중력을 거슬러야 된다. 응? 중력을 거슬러 그래서 중력이란 말이 거슬러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존재 영역 이게 뭐 영적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깊은 주의가 없으면 신을 읽을 수 없다. 신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죠? 왜 나온지 뻔하죠 이제. 그지? 응. 영성 사상 차원에서 어? 영성 차원에서 신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한명철이 이건 따옴표가 아니죠? 한명철이 말한 거예요. 즉 신경험을 위한 관건은 읽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읽기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무슨 죄면 두 종류가 있는데 정적인 차원을 조르는 최소한 뭐 몇 종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두 종류는 있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층의 읽기 방식들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게 이제 신문교회한테 또 딴표 있죠, 여기. 딴표. 요걸 번역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각 지각 너머의 필연, 그지? 감각 지각은 뭐예요? 음, 필자가 맨날 말하는 음, 근대적인 상황에서 뭐가 있냐면 영성 차원을 반영하는 현대적인 행동 지각이라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감각 지각 넘어 그랬잖아.
넘어서 필연을 거기서 필연 새로운 세계관 그지? 너머의 새로운 세계관 그냥 세계를 구성하는 그 필연이 되겠죠?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몬 베의 영성사상은 100% 탈근대적이었어요. 필연 너머의 질서를 그지? 필연 너머는 뭐냐면 육지적이고 정치적인 근대 담론에서 발견하는 그런 필연 너머 말이야. 응? 여기 필연이라는 말을 두 개 썼는데 두 번째 필연은 다른 얘기지. 그래서 혹시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몰라서 쓴 게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근대적인 필연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앞에 거는 탈근대적인 필연인데 이번에는 근대적인 즉, 무슨 소리냐면 즉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토 데리다의 어, 호명론 음, 따르면 어, 탈근대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 세계가 갖추어져 갖추지 못했다 갖추지 못해서 세계를 갖추지 못했죠. 세계를 갖추지 못해서 음, 근대적인 어, 용어를 그대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필연이 유기적이고 근대적인 차원에서 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시몬베이어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필연 너머의 질서라고 했죠? 필연 너머의 탈근대적 담론을. 응? 그리고 이 탈근대적 담론은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응. 이때 탈근대적 담론의 질서는 현실 세계를 위한 것을 의미자 그런 질서 너머의 진짜 영성 세계. 그죠? 그래서 신일기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질서 너머의 신일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극을 해서 정부는 딱히 그것이 없다. 이건 근대 사회죠. 자, 이건 뭐야? 신자유주의 사회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극 얘기했었죠. 우리가 빈지 워칭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자극으로서 우리에게 단박 달려든다. 반면에 읽기는 주의를 전제로 한다. 또다시 원위치가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전의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이분법을 이분법은 여전히 강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용한 거는 아닌데 2차적인 이분법인데 한병철이 신문배우로 읽다가 느낀 영원 우정의 영성차원 즉 100년간의 간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신경험을 위한 관건은 읽기 방식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근대 시대까지 독서 경험과 차원이 다른 주입계 읽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지? 여러 층의 읽기 방식이죠. 들러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를 위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그게 100년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영혼에서 물러나 보는 것, 영혼을 비우는 것, 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행위를 사물들이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뭐예요? 내가 나의 영혼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나를 따라온 사람 많이 할 텐데 십자가 성령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의하면 신성과 하나됨 합의를 이룬 일체적인 차원과 일차적으로 첫 번째 일체적인 차원과 두 번째 일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이 나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의 영혼에서 벗어나 물러나는 것 두 번째죠.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하고 뭐 다를 바가 거의 없죠. 나의 죽음이죠. 영혼을 비우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사물들을 바라보는 행위를 사물들이 겪는 것. 주변에 내가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듣고 호입하고 만지고 먹는 것,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모든 것이 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신문 배우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한병철이 제대로 전달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나라고 말하는 한 신이 이 모든 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신을 위하여 내가 하신 일이 있다. 함께 있음을 방해하지 않게 물러나는 것이다. 그 물러나면 내가 발 디딘 땅과 신의 그리고 내가 파도 소리를 듣는 바다와 신의 완전한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날 빼놓고 나면 어, 내 안에 무언가가 내 안에 무언가가 나라고 말하는 한 신이 이 모든 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말하는 시몬웨이가 말하는 영성지혜, 그죠? 영성지혜에 관한 한병철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영혼에서 물러나는 것, 벗어나 물러나는 것, 영혼을 비우는 것, 그리고 신이 이 사물들을 바라보는 행위를 겪는 것이라는 해설을 보면 그들은 어때요? 영혼의 우정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영혼의 우정이 있죠, 서로. 둘이 같죠? 어, 그러니까 필연 너머의 질서는 신을 잃기, 즉 근대적 감각, 지각 너머의 필연을 잊기 위한 휴먼 배우의 방식은 뭘 해요? 탈근대적 영성 차원을 목표로 하고 또 한병철은 어때요? 신을 이끌 수 있게 하는 중력을 거슬러 더 높은 존재 영역이라고 해석합니다. 영혼의 대화가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전달되고 잘 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론. 음, 잠깐만요. 글씨가 써야 될 것 같죠? 좀 네. 검은색으로 하고. 네. 쓰면 어, 뭐지? 좀 뭔가 그 이제 이분법에 대한 질문인데 그 음, 어, 음, 이제 근대 이분법이 공간 중심으로 음, 이것저것이라고 나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영혼의 영성의 세계를 말할 때는 음, 초공간과 초시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근데 이제 그 근대 시대에는
그 음, 공간 중심으로 시간을 설명하면서 사실 시간을 설명했다기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는 그런 오,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초시간과 초공간의 세계가 그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닐까? 뭐 혹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어, 들어서. 그거 되게 기가 막히게 정확한 질문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네. 근대 세계관이 아니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이것과 저것이라고 나누었는데, 어? 네. 영성의 이 세계는 표시관과 소공간의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시대에는 공간 중심으로 시간을 설명하면서 어, 시간을 시간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잘 모르면서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세계는 지금부터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음?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공간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대 물리학이 뭘 하냐면 수학으로 연구를 하는데 수학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더 설명했다. 기존에 근대적인 뉴턴 물리학은 기계공학 중심이었는데 이 기계는 공간적인 어? 차원에서만 연구하면 되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런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어, 나오듯이 어, 이 양자 역학의 현대 물리학은 그건 근대 물리학의 어, 원자 중심의 환원주의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해요.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근대 물리학의 원자라는 개념은 음, 더 이상 더는 쪼갤 수 없는 음, 물리적 세계의 기본 입자라는 물리적 세계의 기본 입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시작은 바로 이런 기본 전제를 확인한 활동입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E 이꼴 MC 자승입니다. 네. E는 에너지이고 M은 물질이며 C는 이제 속도입니다. 즉 에너지는 물질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이게 원자 폭탄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공식의 문제는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근대 물리학의 기본 전제인 기계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그 원자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의 시작은 양자 역학인데 어, 이시 파동과 빗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기본이 그 기본인 물질의 기본 모형인 빛이 평소에는 파동, 그지? 파도처럼 음, 존재하다가 우연한 조건에 조건이 맞으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자 개념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죠?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인간을,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근대 자아죠? 자, 독립주체적인, 독립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근대적 자아가 있다는 것이 이게 뭐야? 근대 국가의 기본 개념이죠.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파동일 뿐이라면 그 인간이 입자로서 행동한 거, 행위하는 건 우연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적인 근대 자아 개념에는 음, 혁명적이지만 관계를 중요시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둘이 소화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래서 그, 과학적인 연구를 근대 물리학에서처럼 실험실에서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아니라 항상 바뀌는 변하는 파동을 연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자의 존재성은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근대 문명에서 공간만을 중심으로 불변하는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이 고정되지 3차원으로 어? 점선면이죠. 점선면의 3차원으로만 공간을 3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기계적인 근대의 물리학의 차원을 넘어서서 13차원 정도까지의 공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야 우주의 탄생인 빅뱅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첨단의 물리학에서도 시간을, 시간의 차원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4차원이 시간 여행 스토리에 많이 등장했는데 이건 그저 3차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차원이 시간이라고 단주했던 건 뿐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14차원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간 차원을 또 하나의 차원으로밖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 실제의 물리학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는 아주 최근의 연구는 어,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근대 학문의 한계는 뭐예요?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의 담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근대 담론은 음, 이 어, 일 육체적 육체 물질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신 이념 차원인 어, 근대 기계과학을 중심으로 하며 주관적이라는 어,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주관적인 정서, 감정 차원을 최대한
억압하고 영동 차원을 전근대적이라고 배제해 왔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왜 다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탈근대 담론은 그러나 탈근대 담론은 영동 차원으로 표출되는 영동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의 원리를 복원하는 하려는 사상 차원, 이 생각, 정신 사상 차원이라고 일자는 생각합니다. 왜 일자의 인간경험 4단계 담론을 다시 요약하였냐면 요약한 이유는 일자가 음, 이유는 위에서 정리한 근대 물리학과 차근대 물리학의 음, 비교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근데 요거 일상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이라는 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여요? 즉, 그지? 탈근대적인 연구라고 여겨지는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조차, 그지? 다른 차원, 즉, 요거, 감정 정서 차원이나 공동 차원을 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은지 위원이 음, 지적한바 있는 것입니다. 어? 요거, 요두 차원, 을, 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 이는 시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초시간과 초공간의 영성 차원을 설명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물리학의 한계까지 지적하는 이유는 근대 학문 전체가 그지? 어, 기존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운송 차원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그래서 AI와 로봇이란 의 도전에 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인류가 통체적으로 심각한 그건 AI가 이란 미국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론 기계인 도입되고 있죠. 추론 기계인 AI를 통제할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현실. 그러니까 AI가 조만간 핵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근대 사회,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이고, 어, 근대적인 학문적 상상력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응? 바로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기부채는 이 교수의 끝없는 학교를 응? 상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길이 없는데, 그치?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근대 담론의 한계를 한정치의가 휴먼베이를 비롯한 거의 모든 현명한 알려진 어, 크게 알려진 대장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짧은데 영상사상의 씨앗을 찾을 수 있는데도 신체학에 일부도 이런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류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끝.